안녕하세요.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중심 세종시가 강남 뺨따기 갈긴다. 세종시가 강남 뺨따기를 이제 갈긴다라는 제목으로 이명박의 이제 대통령의 시간,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의 시간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자극적으로 이제 지어서 이제 뺨따기 갈긴다 이렇게 해서 자극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세요. 이제 샤몽이가 좋아요, 구독 여기 표시하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제 회고록 비슷하게 해서 대통령의 시간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해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여기서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에서 한반도의 중심부가 어디냐라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MB의 한반도 중심부, MB가 본 한반도 중심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일이 되고 나면 이제 이건 이명박 대통령님의 이제 말씀이에요. 통일이 되고 나면은 행정 수도의 입지는 한반도 중심부가 적합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비무장지대와 개성의 중간쯤에 소규모 행정수도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비무장지대와 개성하면 개성공단 파주 그쪽이거든요. 이제 이쪽이 한반도의 중심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이제 맞죠? 이제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반도 딱 중심이거든요. 이제 보면은요. 서울, 파주, 세종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반도 거기다 들어오죠. 이 끝에 이제 함경북도 빼고 거기다 신의주에서 광주까지 딱 들어와. 이게 이제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지리적 중심지는 서울이 맞다. 서울 내지 파주가 한반도 지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중심지다. 거기가 맞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타라 입구 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타라 입구. 일본을 보자 이거예요. 일본도 수도 이전을 한 거예요. 원래는 교토가 수도예요. 교토가 수도였다가 도쿄로 수도를 이제 이전을 한 거죠. 타라 입구 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일본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지리적 일본 내 지리적 중심지는 타카야마 요 가운데 딱 있는 거 있죠. 요게 중심지예요. 근데 왜 여기가 중심지인데 교토나 도쿄를 수도로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교토 하면은 이제 아시아 대륙과 가깝죠. 그래서 국내 지리적 중심이면서도 그나마 아시아 대륙과 가까운 곳, 한반도와 가까운 곳, 거기가 이제 교토가 이제 수도가 되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일본이 타라 입구를 하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서 아시아 문물보다 서구 문물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서구 문물을 대거 흡수하자. 타라 입구. 아시아를 탈출해서 서구로 들어가자. 이게 이제 일본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어차피 우리 일본은 섬이고 유라시아 대륙이랑 붙어있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서구로 하자. 아시아 버리고 들러 가자. 아시아랑은 친구를 하지 말자. 다 나쁜 친구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도쿄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수도를. 그래서 아시아에게 문물을 받아들일 때는 교토. 그 다음에 서구에게 문물을 받아들일 때는 지금의 수도인 도쿄. 이렇게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지리적 중심지를 감안하면서 기능적인 중심성을 고려해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수도 이전을 했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파주 이제 서울 이명박 대통령 말한 중심지 서울 파주가 이제 중심지죠. 이제 개성과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성과 비무장지대 중간쯤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개성공단 파주 이쪽이거든요.
거기가 중심지기는 해요. 어떤 지리적으로는, 국내 지리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냥 딱 살면은 거기가 수도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수도. 세국 정책 한다고 하면은 요 서울만 계속 수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죠. 다른 나라한테 팔잖아요. 거기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한국이. 그러면 일본이랑 비슷하게 일본은 서구에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도로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수도를 또 옮길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교육의 중심이니까. 이제 그럼 보세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도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에요. 중국은 13억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남쪽에 개체수, 동물의 개체수가 남쪽에 보통 많아요. 인도 13억, 중국 13억, 아세안은 6억, 그래서 뭐 10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일본은 서구에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쿄로 이쪽으로 옮겨갔죠. 한국은 더 많이 더 잘 수출하기 위해서 수도를 아래로 옮길 필요가 있는 거죠. 남쪽에 사람이 많다. 남쪽에 수요가 많다. 이게 시장이다 이거예요. 여기 아래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많이 사는 거예요.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아시아 시장에 눈독 들이는 미국. 아시아 시장 이렇게 해서 아시아가 여기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이죠. 여기가 빨간 색깔. 이게 애플 본사 찍은 거예요. 구글 맵 그런 거에서. 그러면은 아시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팔려고 새로운 애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죠. 여기 있어요. 아시아 쪽으로 미국에. 구글, 페이스북도 다 미국 서부 이쪽에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타라입구라고 해가지고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국을 침략했죠. 한국은 타라입구는 안 했어요. 아시아들이 붙어있고 정체성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서구로부터 문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교토에서 도쿄로 수도를 이전했어요. 한국은 아시아로 문물 수출해야 되죠. 물건, 그 다음에 문화, 한류 이런 거 다 수출해야 되죠. 화장품. 그래서 서울에서 세종으로 남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문물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신에 대한 긍정, 자긍심이 없으면은 문물, 제대로 된 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 춘향이 돼요. 억지 춘향이. 괜히 분칠을 해가지고 억지로 따라하는 거 있죠. 자연스럽지 못한 거.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인왕제색도예요. 인왕제색도인데 인왕제색도도 그 자기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극에 달했을 때, 야, 한국이 이제 최고 문명이야. 그 주체성 있고 정체성 있고 자긍심 있을 때,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문명이 자기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은요, 그 자기 고향을 판 사람을 매향노라고 하죠. 자기 고향을 판 사람. 그 좀 넓혀서 자기 나라를 판 사람을 매국노라고 하죠. 매국노. 그다음에 자기 문명, 아시아 문명, 무슨 문명인데 그걸 판 사람을 이제 말을 만들어 보면 문노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국은 타라입구를 안 했어요. 나는 계속 한국이에요. 계속 아시아예요. 일본은 타라입구를 했어요. 억지로 억지로 겉모양만 따라 하려다 보니까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덜컹덜컹. 그래서 한류 같은 게 아시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잘 않는 거예요. 그래봤자 서구의 아류다. 서구의 아류라는 그런 평가만 받는 거예요. 일본은.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야 더 뛰어난 부분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아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아가지고 그 자긍심이 표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보면은 그 조선시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시대를 비난하는 사람. 특히 보수라고 하면서 조선시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 욕하고. 그러면 그거를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다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조상이 있었는데 그거 다 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과연? 아,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잘한 건 또 잘한 거죠. 그죠? 그럼 잘한 거를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잘한 거를 본받아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서 배우자 이렇게 해야지 자학하면 되겠습니까? 조선시대 그냥 무작정 욕하면 돼요? 한국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예요. 여기 보세요. 다 일본 이쪽 다 감싸고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 배, 포르투갈 배, 이게 닿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한국에. 쑥 이만큼 닿는 게 이제 일본, 이만큼 닿는 게 이제 중국.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는 잘 닿기 쉬운데 한국은 그 속 안에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뭐 조선시대 성리학 이 탓이 아니라 지정학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정학적 때문에. 그래서 조선 성리학, 주자 성리학 했는데 조선 성리학 이거는 이제 이율곡 있죠. 이율곡 화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신사임당. 이제 그쪽에서 주자 성리학을 뛰어넘어서 조선 성리학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성리학이 이론적으로 중국의 주자 성리학보다 더 뛰어납니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당시 선비들이 자긍심을 당연히 가졌던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최고의 문명이다.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자학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자긍심과 그래서 그 자부심 그런 게 가득 차서 그걸 표현을 하니까 이런 자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국 그린 게 아니라 상상화 그린 게 아니라 그 인왕산 그린 거죠. 정독도서관 그 삼청동에 소격동에 정독도서관 있죠. 거기서 바라보면 인왕산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독도서관에 요거 그림도 걸려 있고. 이 자기 자긍심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정체성을 흐트리거나 자기 어떤 자긍심 흐트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의성이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자긍심의 더 구체적인 표현, 더 절묘한 표현이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한류가 계속 먹힙니다. 아시아 시장에. 아시아이니까. 아시아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본은 변절 한번 했잖아요. 매분노. 한번 문화를 자기 문명을 버리고 타라입구라고 해가지고 갚아는 거예요. 타라입구라고 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둘 다 수출 많이 하는데 한국이 여기 있고 일본 도쿄는 여기 있잖아요. 끝에. 그러면 요 시장에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한국이 여기 있고 일본 도쿄가 여기 있는데 가까운 곳. 같은 물건을 팔아도 한국이 가깝다 이거예요. 일본보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가깝기 때문에 운송료가 싸죠? 그럼 더 싸게 팔 수 있죠? 그러면 일본한테 이기는 거죠. 여기 시장에서. 게다가 정체성에 있어서도 아시아의 정체성을 버린 적이 없죠. 타라입고 한 적이 없죠. 일본은 타라입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 먹히는 거예요. 아시아 시장에. 한류가 그렇게 계속 생기고. 그러면 같이 놓고 봤을 때 세종시랑 서울이랑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같이 세종시랑 서울. 그러면 세종이 이쪽 아래쪽에 시장과 가까워요. 서울이 가까워요. 세종시가 가깝죠.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동남아시아, 인도 이 시장과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한국이 세종시로 더 몰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한국의 지리적 중심이면서도 기능적으로 기능적인 수출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중심지가 세종이 된다 이거예요. 시장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일본의 중심이 교토에서 도쿄로 옮겨갔죠. 요걸 지리적 중심을 고려하면서도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것처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 수출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세종 있고 서울 있고 도쿄 있어요. 세 큰 도시가 있다고 했을 때 세 개가 같이 경쟁하면은
이 동남아나 인도, 동남아, 중국 시장 고려해서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요? 어디가 제일 가까울까요? 세종이 제일 가깝죠? 그 다음 서울 가깝고 그 다음 도쿄 제일 멀고. 그래서 일본이 이쪽 시장을 동남아시아 시장이나 인도 시장을 고려한다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이전하면 섬에 고립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큰 섬의 그 도시 수도를 누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이 지정학적 입지에서 수출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때는 지정학적으로 얘네가 유리했었는데 이제 아시아에 수출을 해보려고 하니까 훨씬 가깝고, 일본 도쿄보다 세종이나 서울이, 그리고 세종이 서울보다 더 여기가 가깝고 이 시장과, 그래서 세종시가 한국의 기능적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도 많은 정치인들이 수도 이전 얘기를 하고 있죠. 수도 이전하고 있죠. 특히 보수 쪽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세종시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어요. 장군면 쪽. 거기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진보 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 이렇게 판결받았죠. 그래서 진보나 보수나 다 세종시에 대한 수도 이전 다리 걸치는 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도 세종시로 수도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도 여기에 세종이 서울보다 더 가깝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결론 그럼 뭐냐? 결론. 세종시에 투자해야 된다. 결론 세종시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심은 뭐냐? 한반도의 지리적인 중심은 서울, 파주, 개성 그쪽이 맞는데 기능적인 중심, 수출하는 우리나라 중심, 한류를 퍼뜨려야 하는 한국의 중심, 아시아 시장을 고려해야 하는 한국의 중심은 어디냐? 기능적인 중심은 어디냐? 기능적인 중심은 세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지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권력기관 이전하고, 그리고 주요 대기업 이전을 하면은 세종시가 강남 버금갈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또 이러실 수가 있겠죠. 미국 보니까 미국은 워싱턴 뭐 작던데, 근데 미국은 거대한 대륙이죠. 한국이나 일본은 땅 크기가 작죠. 그래서 수도 이전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딸려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